전해드린 대로 대미 무역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15%는 지켰고 이게 일본, EU하고 같은 수준이라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 직전에 극적으로 이제 타결을 했는데요. 네. 일본과 EU하고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상호관세 15%, 또 자동차 15%를 찾아낸 것은 선방한 거지만 한미 FTA를 체결한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 제조업 국가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0% 관세가 워낙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한 12.5%를 달성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것은 이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 대미 투자액의 경우 3,500억 달러에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뭐 경제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일본의 5,500억 달러, EU의 6,000억 달러에 비해서 작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국내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는 두고 이제 뭐 GDP 대목 규모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호 관세의 원인 또 품목별 관세의 원인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문제 또 공급망의 개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망을 개편하고 또 핵심 공급망은 미국에서 전부 이제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공급망 개편 과정에 한국과 일본 또 EU라는 동맹국이 참여했다 이런 데 먼저 의미를 두어야 될 것 같고요. GDP 규모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맞지 않는 것이 GDP는 1년간에 이제 벌어지는 이 말하자면 시장에서 플로우의 합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겠다는 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로 하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제 기록하는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그들이 이제 이야기한 것이 4천억 달러 얘기 있었고 우리는 1,000억 달러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숫자 가지고는 뭐 당연히 타결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뭐 용체랄지 그런 것은 이 가운데 이제 꽤 많은 부분은 조선업에 대한 협력 분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제 반도체랄지 뭐 바이오 원전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일본이나 EU하고 되게 비슷하게 이제 아니면 또 차별 짓게 좀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아마 지금부터가 아닌가. 그래서 라운드 2로 넘어가는 이제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조선 1,500억 달러 그리고 그 외 투자 2,000억 달러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직접 투자보다는 대출과 보증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해는 좀 잘 안 되거든요. 네, 아마 일반인이 잘 이해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분야가 약한데 너희들이 무역 수지를 엄청나게 이제 흑자를 갖고 있으니까 와서 투자해서 우리 산업을 일으켜줘 이런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그 이제 기업이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미 이제 미국에 뭐 자동차 또 반도체 또 뭐 이렇게 화학 부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분야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 숫자는 이제 정부가 이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금융 인프라를 깔아준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이 이제 대부분 많은 부분 정부에서 뭐 인출을 한다랄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도 미국에 대한 투자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합의된 것이 없고 계속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트럼프나 루트닉 장관 같은 경우에 90%는 우리 거야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그럼 이제 뭐의 90%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마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3개월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행을 지켜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고 나서 협상의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상을 하다 보면 워낙에 이것처럼 뭐 90일 내에 이제 되게 촉박한 상황에서 협상이 되다 보면 되게 선언적인 이야기, 큰 그림 이런 건 이야기가 됐지만 구체적인 아주 이제 세부 사항은 또 협상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문서 작업하는 그 과정이 이제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협상에서 조선 협력 방안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작년 사실 이제 그 미국의 뭐 해군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미국의 이 해군함을 건조하는 능력이 굉장히 이제 중국이 뒤처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뭐 바이든 정부가 됐건 트럼프 정부가 됐건 또 2028년 대선을 통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정부가 됐건 간에 아마 21세기 패권 전쟁의 마지막은 미중 간의 이제 군사 경쟁이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20년, 30년 지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제해권을 장악하는 해군함의 건조 능력이 확실히 중국에 뒤지고 있다. 이 상태 같으면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죠. 그래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두 개가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인데 네. 일본은 이제 이번에 타결된 내용을 보면 5,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조선, 의약품 등등을 포함한 지역에 투자한다고만 돼 있지 우리처럼 구체적인 액수 또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하겠다는 이 협력 패키지가 없어서 그 점을 우리가 협상 막바지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또 러트닉 장관을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3번을 만난 거잖아요. 워싱턴 DC, 또 뉴욕, 또 스코틀랜드 따라가고 이래서 그런 집요함. 아마 그래서 이제 러트닉 장관 이 정도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할 만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럼 대표단 한번 보자 이렇게 돼서 그가 이제 결정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재무장관도 만나고 순서에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 또 굉장히 이슈도 많고 그래서 한국하고 큰 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면 뭐 중요한 나라들은 그 얼추 다 했다. 중국 빼고는 중국은 이제 90일 더 유예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윈이고요. 또 대한민국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숙제를 뭐 나름대로 그냥 선방을 했기 때문에 윈이다, 윈윈이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끝난 게 아니고 추가적인 합의는 지금부터다 라운드 2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12.5%를 받아내지 못하고 네. 15%를 하는 것은 기존의 독일이나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2.5%만큼 불리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성을 내기 위한 아주 그냥 치열한 뭐 혁신 또 원가 절감 이런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못 받아냈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한 반도체에 대한 추가 품목별 관세 이게 지금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하지 않게는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아마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관심이었던 것이 이제 쌀하고 쇠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일단은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해졌거든요. 네. 이게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네, 그 분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소고기, 뭐 농산물 전면 개방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 바깥에서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는 가장 큰 시장이고요. 이제 또 협상 과정에서 30개월 원령을 해제하라는 이제 풀으라는 지배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협상의 막바지에 가면 우리는 사실 협상단이 15%는 이제 최저한의 목표이고 우리가 FTA 체결국이니까 12.5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아마 위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필요하면은 뭐 소고기나 쌀을 전략적으로 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막상 이제 그 마지막에 던져놓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도 미국은 12.5로 안 갈 것 같다는 아마 그런 판단 그러면 우리는 쌀하고 소고기는 다시 내려놓을래? 이런 아마 마지막 순간에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마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협상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법 등도 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이게 최종 테이블에는 올라가지 않았네요. 네. 그 분야도 사실 이제 미국의 특히 USTR에서 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미국이 매년 4월 초에 나온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편에 나오는 고정 메뉴죠. 특히 아시다시피 그 디지털 분야, AI 분야에 가면 아마 지구상에서 기업이 자국의 지도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국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제 소브린 AI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세를 이야기하는 거대한 물길에 휩쓸려서 무작정 그냥 내줄 수는 없는 뭔가 안전장치도 만들어내고 상호주의도 구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협상은 우리 이제 이한구 본부장과 USTR의 그리어 대사가 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이야기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된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뭐 2주 안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러고 그때는 아마 폭넓게 이런 관세 통상 또 안보가 다 논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집요하게 나올 것 같아서 뭐 끝났다고 끝난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상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지 큰 이제 소브린 AI 뭐 세계 3대 강국 이런 큰 그림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 자동차가 이제 대미 수출품 1위 품목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네, 결국 이제 그건 뭐 우리 자동차 기업 그리고 이제 노동자와 경영진의 뼈를 깎는 혁신 네. 이런 것일 것 같고 지금 이제 한국의 자동차를 보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은 우리 국내 기업도 있지만 이제 미국 기업이 투자한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가 이제 꽤 많은 부분은 이제 미국 투자를 많이 했고 우리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은 꽤 많은 부분 미국에서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이제 FTA 국가라는 2.5% 프리미엄 우리가 굉장히 컸는데 그게 지금 상쇄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네. 아마 이 충격을 어떻게 이제 경쟁력을 흡수할지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어서 브랜드 경쟁력 또 미국의 여러 유통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미국 내 투자와 한국 내 어떤 그 생산을 가지고 약간 적정한 믹스를 만드는 그런 이제 장기 전략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LNG 가스 구매 1천억 달러, 정부는 이 통상 수입하던 것들로 공급처 구성 변화로 무리 없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네. 그런가요? 네, 아마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특히 그 이런 천연 에너지 같은 것들은 워낙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LNG 수입선을 뭐 미국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 네. 하나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져 있어서 그렇네요. 일본은 그걸 한글로 돼 있어서 그리고 많은 이제 분들은 이게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10년 전에 결정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에 더 큰 걸 얻기 위해서는 아마 그 분야도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고 당장 이 LNG 가스 수입의 수입선 전환은 뭐 그냥 원만한 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